예, 첫 주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6장 1절 프리퀀시 리스폰스부터 시작해서 다음 내용은 아마도 스테빌리티 따지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은 그 나이키스트 플랫을 이용해서 스테빌리티를 나이키스트 플랫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테빌리티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주파수 응답이라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고대 플랫 그리거나 그런 때 사용했었을 거로 추측이 되고요.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GS라는 시스템이 전달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인풋으로 사인파를 넣고 나오는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 출력을 따지는 학문, 이게 주파수 응답법이 되겠어요. Frequency Response Design Method가 되겠습니다. 이 이슈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를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게 아니라 정의는 외우는 겁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리니어 시스템 중에의 리스폰스 중에서 뭐에 대한 리스폰스냐, 시뉴소이달 인풋에 대한 리스폰스다. 즉 이와 같이 사인파나 코사인파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이걸 뭐라 불러? 이거를 프리퀀시 리스폰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정의는 시니소이다 인풋에 대한 리니어 시스템의 출력,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풋 UT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UT는 A sin 오메가나 T 쓰지만, 우리가 시작을 따지는 0초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축에 대해서 이 0초를 기준으로 그전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사인파가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for t is larger than 0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원래 사인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유닛 스텝 펑션을 곱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유닛 스텝 펑션을 해서 곱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부분이 사라지죠. 자, 그래서 요거만 살아남게 돼요. 크기 1이니까. 그래서 인풋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혹은 이렇게도 표현한다.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의하시면, 그 출석 체크한 다음에 문의하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수학적인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Definition of frequency response 하면서 Consider a system described by, 시스템은 어떻게 표시된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비율이죠. 인풋 US랑 아웃풋 YS 사이의 비율, 그걸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풋도 있고 반드시 아웃풋도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어떤 릴레이션십,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 A sin 오메가나 T, 오메가 나시라고 읽겠습니다. 이거 좀 점이라고 하셔도, 동그라미라고 하셔도 되고, 오메가 지로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오메가 나 이렇게 할게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나 스퀘어, 그 다음에 뭐예요? A 오메가 낫을 분자로 쓰고 있는 이렇게 이 형태로 되죠. 이거 뭐 기억하시죠? 사인 오메가 나 T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시면 S제곱 오메가 나 제곱 분의 오메가 낫이잖아요. 거기에 A배 했네. 당연히 A배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게 요식입니다. 인풋 UT. 그 다음에 시스템 G를 뭔가 기술해야 되는데 일반화된 형태로 써야 되는데, 폴리노미알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쭉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폴과 G로 나눠서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폴 N개랑 G로 M개 이렇게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스템과 인풋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아웃풋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이 곱하면 되죠. 둘이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 partial fraction, 부분분수법이라고 하죠. 부분분수법. 부분분수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죠? 그 개수를 찾아요. 이 둘이 곱한 게 요 식이고, 요거 가지고 이제 둘이 곱한 게 요 식이네요. 맞나요? 이 둘이 곱한 게 요 식이에요. G랑 U. 부분분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원래 일반화된 식이긴 하지만 일단 가정을 하나 합니다. 이 GS가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P1부터 Pn이 다 음수다 이런 뜻이네요. 디스팅크하다. P1부터 P2 이런 것도 다 음수다 이런 얘기고, 디스팅크하다는 말은 뭐예요? 같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즉 P1과 P2는 서로 같지 않다 이런 말이고, 심플하다는 뭘까요? 심플. 심플하다는 건 제곱승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군이 아니다. 중군이 아니다. 이거는 디스팅크트는 뭐 같지 않다. 즉 서로 다 근들이 서로 다 다르다. 근들이 서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다라는 말은 P 값들이 다 음수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쉽거든. 이게 되면 이게 아니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다루기 쉬우니까 일단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주어진 P는 다 다른 P고, 그리고 여기 중군이 없어요. 제곱성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디스팅크트 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그리고 다 음수고, 그죠? P1부터 Pn까지가. 그 상태에서 이 partial fraction을 한번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해보겠습니다. 단 하나만 2차식이죠. 뭐가 2차식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input 파트. 근데 다행히도 S제곱 더하기 오메가 낫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 플러스 J 오메가 낫하고 S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 돼요. 어차피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된 거니까 이렇게 둘이 갈라. 그 다음에 모든 분모의 인수들에 대해서 파셜 프랙션 적용하면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n번째 놈까지 갈라지고, 여기 요 파트 두 개가 알파 0하고 알파 0 스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미정 개수가 지금 알파 0 스타부터 해서 알파 1 해서 n 플러스 2개가 있는 게 되겠어요. 왜냐면 분모가 지금 n 플러스 2차니까. 그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겠어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뭐 구체적으로 사실 인버스 라플라스만 하기 전에 파셜 프랙션에서 알파 1은 어떻게 정해요? 알파 1 정의 쉽죠? 이거 뭐 오늘 기초적인 강의를 하는 날이니까 좀 자세히 해볼게요. 나중에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곱해요? 원래 주어진 시스템에서 내가 알파 1을 알고 싶으면 알파 1의 분모에 해당하는 S-P1을 곱한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S에다 뭘 집어넣어? P1을 집어넣은 값, 이게 뭐예요? 알파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캔슬아웃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다 여기다 S1 자리에다가 P1을 다 집어넣는 거죠. P1을. 응? 여기다 P1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계산을 뭘 계산해? 요 값을. 그 값이 뭐야? 알파 1이야. 알파 2는 S-P2를 곱하신 다음에 똑같은 절차로 알파2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파1, 알파2, 알파1을 구하시고, 알파 0는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S자리 뭘 곱해? 전체에다가 뭘 곱합니까? 천천히 할게요. 전체에다가 S 요거 알파 0 구하는 거니까 S 플러스 J 오메가 낫 이렇게 곱합니다. 그 다음 뭘 집어넣어? S자리에다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알파 0야. 요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하나 약분한 다음에 S자리에다 마이너스 J 오메가 낫 집어넣고 구합니다. 그럼 알파 0 나올 거고, 알파 0 스타도 나오겠네요. 요 같은 방식으로 구하신 다음에 구하면 우리가 아웃풋 응답을, 리니어 시스템의 응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뭐 어디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 없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날 1시에 만날 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파 G로 구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죠? 알파 G로 S 플러스 J오메가 나 곱하신 다음에 S 자리에 마이너스 J오메가 낫을 집어넣고 나온 값이 알파 G로다. 구체적으로 해보면 얘가 인수분해되고 나면 남는 게 여기 남네. S 마이너스 J오메가 나 이렇게 남을 텐데, 여기다가 S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J오메가 낫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자리도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도 들어가야 되죠. 넣고 나면 G 마이너스 J오메가 낫, 그 다음에 마이너스 2J분의 A가 돼. 왜? 오메가 낫의 위아래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깁니다.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전달함수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복수함수죠. 복수함수. S가 복소수가 들어가면 나오는 복수함수입니다. 그죠? 복수함수는 어때요? 복수함수는 항상 실수축에 복수함수가 있는 거고, 복수값이 있는 거고, 또 허수축의 값이 있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GS가 이렇게 매핑이 됐다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 크기는 요 길이를 구하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리얼 값의 제곱,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값의 제곱해서 하시면 얻어지겠습니다. 스퀘어 루트 취했으니까 이미.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각도죠. 각도. 위상각. 위상각을 파이라고 표시하면 이거는 아크 탄젠트, 리얼 실수 부분에 허수 부하면 이 각도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 크기를 알고, 크기를 여기서 m이라고 표시했으니까 크기를 알고 각도를 알면 이 복소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크기, 그 다음 위상각은 어떻게 표시해? E2 오일러 띠어렘 이용해서 J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같은 표현법이죠. 그죠? 왜냐면 오일러 띠어렘은 E2 J 파이라는 거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J 사인 파이로 크기 1이고 각도만 표시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크기는 m이요. 위상각을 파이라고 표시한다면 크기 위상각 구하는 방법이 여기 밑에 표시되어 있네요. 탄젠트, 아크 탄젠트 써가지고 하는 것도 요라면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위상각은 뒤집히죠. 그러면 이거는 m의 E2 마이너스 J 파이가 되겠네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G 마이너스 J 오메가 나의 함수는 m E2 마이너스 J 오메가 파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가 이거 읽을 때 E2 이렇게 읽으면 2 다음에 여기 이 곱지 있는 거예요. E2 마이너스 J 파이 이렇게 E2 영어로 TO 알파 원래는 뭐 파워 오브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미국 애들도 E2 이렇게 읽어요. E2 3 그러면 2의 3승이에요. 알파 제로 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해당하는 파트를 곱하시고 S자리 J 오메가 낫 집어넣고 똑같이 정리를 하시면 G J 오메가 낫의 A 오버 EJ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주어진 대로 M E2 J 파이를 집어넣으시고 정리하면 알파 제로 스타 값, 즉 개수 두 개가 결정이 되겠어요.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나갔던 부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질문하세요. 보시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P1부터 Pn의 값이 전부 다 음수다. 그러면 E2 마이너스 플러스죠. P1T 붙어 있는 부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다 0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전 페이지에서 봤던 시스템의 응답, 여기 YT 보시죠. 얘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가 응답을 구분할 때 트랜지언트라고 천이 과도 응답 이렇게 얘기하고, 천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이 구분자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때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초기의 응답을 트랜지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P1부터
P1부터 Pn과 관련된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전부 다 트랜지언트입니다. 과도응답을 결정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E2 P1T가 다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다 0으로 갑니다. 남는 건 요거만 남아요. 요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그죠? 초기에는 얘가 응답을 보이다가 얘는 사라지고 나중에 얘만 남는 거죠.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테디 스테이트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3장이나 4장에서 배웠던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도응답을 보지 않습니까? 사인파를 넣지 않고 인풋에다가 스텝 펑션을 빵 때려 넣었을 때 나오는 오버슛, 라이즈 타임 이런 거 따졌다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트랜지언트는 어떻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디가 있지? 어떤 함수 특성을 가지지?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어떻게 돼? die out, 금방 죽을 거예요. die out,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만 survive 할 겁니다. 그죠? 걔를 표시했어요. 이 y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를 ss 이렇게 쓰면 스테디 스테이트 아웃풋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도응답을 다 지우세요 이런 거예요. 다 지우고 나면 두 개 남죠. 알파0 스타와 관련된 함수 두 개 남아요. 우리 위에서 알파0와 알파0 스타 했잖아요.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곱은 지수승끼리의 덧셈이니까 더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걸 먼저 씁시다. 그러면 AM 같이 뽑아내고 EJ분의 요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요걸 쓰겠어요. 묶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으면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sin E2 J 파이라고 쓰고선 한번 이걸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 J 사인 파이죠. 이거 E2 마이너스 J 파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 코사인 우함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J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이 둘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뺍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E2 J 파이 마이너스 E2 마이너스 J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은 빠져서 없어지고 EJ의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사인 파이를 여기서 한번 얻어볼까요? 사인 파이 어떻게 돼? 사인 파이는 EJ분의 E2 J 파이 마이너스 E2 마이너스 J 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 식을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요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묶어내면 얘는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오메가나 t 더하기 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있어야 돼. 봐봐. 내가 GS라는 함수의 크기가 m이요. 그 전달 함수의 위상각이 2초 J 파이였다면 여기다 인풋을 넣어요. A 사인 오메가나 t 이렇게 넣으면 아웃풋은 어떻게 결정된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A의 크기 m을 곱한 다음에 사인에 오메가나 t라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는 바뀌지 않지만 요 파이만큼 위상각의 지연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요거 보고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해요. 그러면 오메가나트에 따라서 사실은 요 m도 오메가나트의 함수고 요 파이도 오메가나트의 함수가 되는데 요 각각 그리는 것을 보드 플라트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까지 질문 생기시면 하시고 오늘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달아볼게요.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 사인 파 입력을 넣어요. 사인 오메가나 t 넣었을 때 출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출력을 구해라 한다면 ys는 원래는 s 플러스 1 곱하기 s제곱 오메가나 세제곱 오메가나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파셜 프랙션 해가지고 또 막 정리를 하셔서 yt 이렇게 얻어야 출력이죠. 그죠? 이렇게 얻어야 출력입니다. 근데 여기 예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상 상태 출력을 얻으래.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리스폰스는
영향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리스폰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스테이블하고 디스팅크트하고 심플하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의 크기와 E2, J5 위상각을 먼저 구하시고 인풋에다가 사인 오메가나 t를 곱해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돼? m의 사인 오메가나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결정이 됐어요. m하고 파이만 구하면 되겠다. m은 어떻게 구해? m은 크기죠. 시스템의 크기니까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요거의 크기니까 스퀘어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하면 되니까 아시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일단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위상각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거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부, 실수분은 1이요 허수분은 오메가 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나 이렇게 되잖아. 집어넣어보면 시스템의 아웃풋 정상 상태는 출력 어떻게 되냐면 m 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나의 제곱분의 1 사인 오메가 나 t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나. 이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무시했을 때 정상 상태 출력 값이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뭐만 하면 돼? 시스템 자체에 요 오메가 나시란 주파수에서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각 두 개를 알면 출력을 바로 쓸 수 있다.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나는 이 크기랑 위상각을 알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끝냅니다. 이렇게 출력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 라디안 퍼 섹이었어요. 뭐 초당 2바퀴가 안 되죠. 이러면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니까 집어넣습니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이게 대충 크기가 얼마야? 10분의 1쯤 되죠. 0.1 근처에 보시면 0.1 근처에 크기를 가질 겁니다. 0.1 크기 그 진폭을 가져요. 그 다음에 10T니까 이게 초당 2바퀴 안 된다 그랬잖아. 뭐 라디안으로 따져야 되니까 이게 약간 그 초당 2바퀴 안 되는 그런 주파수 가질 거고, 지연으로 84도 거의 90도 가까이 쳐져가지고 한다는 거야. 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예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붙어있는 요거와 관련된 거죠. 요거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트랜지언트는 우리 앞에서 1학기 했으니까 안 다루고 요거만 따르고 한 거예요. 따르고 하면 이렇게 얻어지더라. 이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6장 1절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For given capacitor system, if the voltage input Vt as a sine omega naught t is applied, then find the current ISS function of time as the steady state. 정상 상태에서의 전류를 찾아라. 근데 볼테이지 인풋이 뭐예요? 사인 오메가 t, 그 시니소이다 인풋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거잖아. 그 정상 상태 구하는 거라면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를 적용해라 이 소리네요. 캐패시터 시스템이야. 우리 캐패시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지만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어요. 이렇게 캐패시터가 걸려 있어요. 이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한다면 이때 이 건너뛰는 전류,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죠? 이 건너뛰는 전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전위 전화라고 하죠. 이 전위 전화는 어떻게 얻어지죠? 이 정전 용량 C, 이거의 크기를 C라고 한다면 원래 이 끊어진 회로지만 양단에 뭐가 전압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면 그러면 건너뛰는 전하들이 생기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 건너뛰는 전류는 뭐에 비례해? 전압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더라. 이게 캐패시터의 원리죠. 그죠?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하고
비례상수를 써서 쓰면 C에 dv dt 이게 캐패시터의 원리죠. 다시 혹시 뭐 이런 거 약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캐패시터에서의 전류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해서 건너뛰는 끊어진 회로를 건너뛰는 전하들이 생기는데 이 전하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부르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정전 용량 C에 비례하더라. 정전 용량 C, 이건 어떻게 얻어져요? 면적이죠. 그 다음에 사이의 거리, 그 판때기 사이의 거리, 이런 걸로 얻어지죠. 그런 거는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하는 내용이니까, C가 정해져 있으면, 비례상수가 정해져 있으면 주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캐패시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기 전압에 여기 인풋을 이거 쓸 거예요. 여기 사인 오메가나 t를 넣을 거예요.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볼게요. 전류 i라는 놈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C에 vs에 어때? s 곱해야 되겠네. 왜 미분자잖아, 그렇지? 인풋이 이게 인풋이고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라면, 출력을 잡으면 시스템 어떻게 되죠? GS라는 시스템은 인풋분의 출력이니까 CS야. 그래서 얘가 시스템이야. 그죠? C는 상수고 S는 미분자입니다. 라플라스 베리어블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ISS 이렇게 얻어지면 얻으라고 하면 뭘 구하면 돼? 시스템 자체의 크기와 위상각, 어디서? 오메가 낫이라는 주파수에서 해볼까? 크기 어떻게 될까 이거? 이건 CJ 오메가 낫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J만 빠지면 되겠네요. 요게 이만큼이 크기예요. 위상각은 어떻게 될까요? CJ 오메가 낫의 위상각인데, 봐봐, C도 상수고 오메가도 상수니까 J만 나타나네. 그러면 여기 실수부와 이렇게 허수부가 있을 때 어디 있다는 거야? C 오메가 낫 이런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C 오메가 낫이랑 크기 J가 붙었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위상각 몇 도예요? 90도예요. 플러스 90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0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한테 리스폰스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앰플리튜드가 1이니까 그냥 요 크기 M 쓰시고 오메가 낫 그대로 쓰시고, 위상각이 빨라졌죠. 위상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90도. 이렇게 얻어지더라. 좀 특징을 볼까요? 여기 크기는 어때요? 이 크기는 뭐에 비례? 크기는 인풋 프리퀀스 오메가 낫에 비례죠. 오메가 낫이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도 커져요. 페이지는 어때요? 위상은? 페이지는 무관해. independent of the frequency. 프리퀀시에 무관하더라. 이런 거에 주의해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책에 6.1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실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GS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이 있는데 해볼게요.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몰라, 얘가 뭔지, 응?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 인풋 단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크기 1에 사인 1t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우리가 주파수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출력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출력이 사인 1 넣었더니 뭐 1.2에 뭐 사인에 t 플러스 t 마이너스 뭐 30도 이렇게 나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똑같은 시스템에다가 이번에는 그 시스템의 프리퀀스를 증가시켜. 크기 1에 사인 2t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 1.4에 사인 예를 들어서 t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애플 펜슬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주하느라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약간 곤란해졌네요. 네. 중간에 끊어지면 두 개 쪼개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었더니 1에 사인
뭐 100t 이렇게 100배 키워서 넣었더니 뭐 0.3에 뭐 사인 t-9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요거를 내가 얘 안에를 뭔지 모르지만 인풋을 excite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나온 출력과의 크기 비율을 보는 거야. 크기 1분의 1.2, 1분의 1.4, 1분의 0.3 이렇게 크기를 봐서 표시해요. 뭐 1분의 1.2, 1분의 1.4 그리고 뭐 100번쯤 이렇게 계속 찍다가 100오메가 t에서는 뭐 0.3 이런 식으로 찍어요. 1분의 0.3 이렇게. 요게 크기 선도를 구한 거죠. 주파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펀더멘털 프리퀀시 바뀌지 않거든. 여기 2t인데 여기 100t면 여기 100t가 들어가겠죠. 그죠? 펀더멘털 프리퀀시 바뀌지 않으니까 위상 지연량 요거만 계산합니다. 요거 처음에 뭐 됐더니 마이너스 30도, 두 번째 했더니 마이너스 45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했더니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찍는 거야. 실험적으로. 이렇게 찍고 나서 요거 찍고 나면 우리가 결국 얻어주는 게 뭐예요? m 오메가 나하고 파이 오메가 나 이렇게 얻어지잖아. 요걸 보고 거꾸로 수식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간접적으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학문 분야입니다. 대학원에 오시면 이게 한 학기 주제예요. 한번 읽어볼게. How to determine the frequency response experimentally. 시험적으로 얻는 방법. 첫 번째, excite the system with a sinusoid bearing in frequency. 바꿔서 드리는 거야. The magnitude m omega is obtained by measuring the ratio of the output sinusoid to the input sinusoid in the steady state at each frequency. 요거를 지금 말한 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크기 비율을 얻으라는 거야. 이 레이쇼를 1분의 1.1, 1분의 1.4 이런 식으로. 그다음 phase angle is the measured difference 차이를 측정하라는 거지. in phase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signal. input sin 1t랑 sin 1-30t 할 때 요 difference 요거를 계속 재라는 거야. phase 또. 그래서 그려놓으면 요거 보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 얻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요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거꾸로 시스템 모델링을 해서 GJ 오메가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요거 보고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론 이렇게 합니다. 재밌겠죠? 예. 일단 좀 말로 좀 하다가 제가 이거 충전이 좀 되면 죄송합니다. 미리 충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펜슬이 충전이 안 되네요. 갑자기 곤란해졌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이제 나오는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두 개를 끊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